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가 온라인으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점 미리 양해 말씀 구합니다. 그리고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긴 하였지만 좀처럼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또 바이오 투자 컨퍼런스를 주최해 주신 주최 측과 그리고 저희의 발표를 경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인데요. 일단 저희 회사 신테카바이오에 대한 일반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AI 신약 개발이 왜 필요한지, 그 연구 개발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린 이후에 본격적으로 저희 신테카바이오의 AI 솔루션, 특히 주력하고 있는 AI 플랫폼 기술인 딥매처와 네오 ARS를 중심으로 저희의 솔루션의 어떤 차별성과 사업 모델을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의 경쟁력과 또 비전을 요약해 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의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는 인공지능으로 치료제를 개발하는 AI 신약 개발 기업입니다. 왼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일반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는 2009년도에 정종선 대표이사님께서 설립한 벤처 회사입니다. 본사는 대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 지금 현재 회사 규모는 임직원 총 53명 정도 규모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중에 3분의 2 정도가량이 대전 본사에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서울 비즈니스 센터를 비롯해서 일부 연구개발 인력이 서울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설립된 지 10년이 됐던 2019년도에 저희는 코스닥 상장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인공지능 신약 개발 플랫폼 기술입니다. 딥매처와 네오 ARS가 그 주력 플랫폼 기술 중에 하나이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AI 플랫폼 기술들을 저희가 보유해서 상용화하고 있거나 또 연구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R&D 파이프라인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저희의 인공지능 신약 개발 플랫폼 기술을 다른 바이오텍이나 제약사를 통해서 또 도와드린 역할도 하지만 저희 자체적인 파이프라인을 확장하는 데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합성신약 부분에 있어서 5개의 자체 발굴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신속하게 이런 합성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대를 해 나갈 것이며 또 네오ARS를 통해서 신생항원 기반의 면역항암 치료제 파이프라인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고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산은 또 아무래도 IT 인프라와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27,000 코어에 해당하는 마하 슈퍼컴퓨팅 센터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또 1000유닛 이상의 GPU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3,000개의 단백질 화합물 결합 구조 모델을 저희만의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왜 AI 신약 개발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좀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약 개발은 대표적인 고비용, 저효율 산업이라는 것은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신약 연구 개발의 저효율성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업계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위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오른쪽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 실제 데이터입니다. 1950년대에서 2010년에 이르기까지 연구 개발 비용을 $1 빌리언 소모했을 때 허가받을 수 있는 약물수를 이제 그래프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왼편에 키워드만 뽑아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1950년에는 32개 FDA 허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도 힘듭니다. 돌려서 말하면 연구 개발비를 2조 원이나 투입을 해야지 성공적으로 신약 개발을 하나 이룰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낮은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분야에서 다양한 전략들이 구사되고 있습니다. 아래편에 보시는 것들이 그런 대표적인 전략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픈 이노베이션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빠르게 신속 의사결정을 통해서
그 신약 개발의 비용과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초기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또 그 성공률이 높은 그런 프로젝트만 후기 개발로 진입시킨다라는 전략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현대 과학 기술이 접목돼서 신약이 연구 개발되기 시작한 게 이제 수십 년이 흘러서 그동안 많은 연구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었는데요. 이런 연구 데이터들을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근거 기반의 레셔널한 연구 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런 변화들이 오래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조금은 결을 달리하지만 또 혁신적인 신약 의약품 유형들도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세포치료제라든지 유전체 치료제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R&D 효율성이 지금은 그래도 좀 다시 향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른쪽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201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연간 허가 약물 수가 계속해서 상승 트렌드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 신속 의사결정, 그리고 데이터 센트릭 디스커버리 세 개를 다 아우르는 게 아무래도 AI 신약 개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AI 기술이 지금까지 합성 신약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다양한 혁신적인 치료제 유형에도 계속해서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저희 회사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여기 제가 이제 인용구를 하나 넣어놨는데요. 노바티스 온콜로지의 전 CEO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제약 업계에 있는 키 오피니언 리더들도 공통적으로 AI가 적용돼서 신약 연구 개발 프로세스의 혁신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보시는 것처럼 전망치이긴 하지만 AI 신약 개발을 통해서 신약의 연구 개발 기간을 6년가량 줄이고 또 개발 비용도 절반 가까이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신약 개발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데이터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제목 밑에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AI 신약 개발의 글로벌 시장 규모가 2024년에는 4조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은 연간 투자 유치 금액과 또 제약사와 AI 기업 간의 파트너십 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 유치라든지 파트너십이 좀 시작이 되었는데요. 파란색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연간 신규 투자 금액 증가하고 있고 또 주황색 선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규 파트너십도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오른편 표에서는 좀 대표적인 파트너십 사례들을 제가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하셨으면 하는 부분은 이런 공동 연구 내용이 주로 후보물질 발굴 부분에 집중되어 있고 저희 딥매처가 적용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가장 표의 오른쪽 컬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AI 신약 개발 회사와 제약사 간의 딜 규모가 상당한 규모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대표적인 주목받고 있는 사례들을 제시해드리고는 있지만 이렇게 빠른 시장 규모를 형성해 나가고 있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분야라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시장 트렌드 속에서 저희 신테카 바이오는 인공지능으로 어떻게 신약 개발 혁신을 가속화시키고자 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오버뷰인데요. 딥매처, GBL ARS, 그리고 NGS ARS, 네오 ARS라는 4개의 주요 파이프라인을, 주요 AI 플랫폼 기술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딥매처와 네오 ARS입니다. 여기서 저는 두 가지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가로축인데요. 신약 연구 개발은 후보물질 발굴, 임상시험, 그리고 허가 이후 시판되는 과정까지 단계적으로 좀 이루어집니다. 저희는 이런 신약 개발 전주기에 AI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보다 제가 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세로축입니다. 의약품을 크게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합성의약품이 지금 전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바이오 신약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전체 제약 시장의 한 30% 정도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수년 뒤에는 35%까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AI 기술을 합성 신약의 후보물질 발굴뿐만이 아니라 바이오 신약에 해당되는 그런 솔루션도 동시에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오 ARS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면역 항암제 시장을 좀 공략해 보고자 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러한 플랫폼 기술들을 가지고 어떻게 전통적인 제약 파이프라인을 그 R&D 프로세스를 혁신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성신약 후보물질 발굴 부분입니다. 위 중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통적인 제약 R&D 부분에 있어서 합성신약의 후보물질을 처음에 탐색하는 과정에서는 수만 개에서 많게는 수십만 종의 화합물을 실험적으로 탐색해서 후보물질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이 탐색 범위는 화합물이 가질 수 있는 다양성에 비하면 매우 제한된 탐색 범위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험에 의존하기 때문에 처리량도 낮고 비용 부담도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는 저희의 인공지능 기술인 딥내처를 통해서 10억 종까지 달하는 광범위한 화합물을 탐색을 하고 또 실험 대상을 대폭 감소시켜서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우수한 뼈대 구조가 확인이 되면 이제 그 뼈대 구조를 기반으로 전문가들이 최적화된 후보물질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는 정말 그 전문가의 그 의학화학 전문가들의 노하우와 직관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런 전문성이 앞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실제 합성을 해서 구현을 모두 하기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더 잘 할 수 있게 또 혹시 놓친 가능성이 없을지 좀 샅샅이 탐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 딥내처는 이런 후보물질의 최적화에도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물리화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저희는 결합을 예측을 하고요. 이러한 결합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연산을 해야 됩니다. 이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활용해서 저희는 딥내처를 운영을 함으로써 전통적인 제약 R&D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보완하고 또 더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딥내처 이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네오 ARS, 즉 면역 항암제 중에서도 신생항원을 기반으로 한 항암 백신이나 세포 치료제 개발의 핵심이 되는 신생항원 발굴을 하는 플랫폼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존의 면역 항암제는 면역 관문 억제제 그리고 카티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치료제 모두 매우 혁신적이고 높은 치료 효과를 보이는 혁신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단점이 있는데요. 특히 면역 관문 억제제와 같은 경우는 20%의 환자에서만 반응을 보이고 또 카티 같은 경우는 수억 원에 달하는 높은 약가와 또 혈액암에만 한정된다는 부분이 또 한계점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저희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네오 ARS라는 플랫폼을 개발을 했고요. 암 환자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환자 맞춤으로 새로운 항원을 예측해서 개인화된 치료용 항암 백신 그리고 면역 세포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그 항원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백신이나 세포 치료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과 협력해서 공동개발 파이프라인을 론칭하는 것을 저희 현재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개의 플랫폼 기술 그리고 크게 설명드리지는 못하지만 정밀의료 솔루션인 NGS ARS를 가지고 저희는 다음과 같이 사업 모델을 다각화하고 또 확장성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전문가 그리고 전통적인 신약 개발 프로세스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더 혁신화되고 가속화될 수 있는 우수한 툴을 저희가 딥내처 그리고 네오 ARS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단기적으로는
당장의 현금 흐름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딥매처, 네오ARS, NGS-ARS 기술 서비스를 사업 모델화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할 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기술 서비스와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신약 발굴 프로젝트들은 앞으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후보물질 기술 이전이라는 사업 모델의 그 자양분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기술 서비스를 하고 또 내부적으로 활용하면서 얻는 이런 그 저희만의 데이터들은 저희 플랫폼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또 저희만의 신약 R&D 역량을 강화시켜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수한 후보물질을 발굴해서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불러일으켜 온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딥매처 파트너십과 실적입니다. 왼편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IPO를 했던 그 당시를 기점으로 그 전후로 좀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PO 전에는 한 건의 파트너십을 저희가 수행을 했었고요. 하지만 IPO 이후에는 2020년도에는 3건, 그리고 현재 2021년에는 그 11건의 파트너십 또는 기술 서비스를 착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에 좀 탄력을 받아서 앞으로도 이런 파트너십과 기술 서비스 실적을 좀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합성신약 파이프라인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진행된 발굴 프로젝트는 감염병 그리고 면역항암제에 있습니다. 각각 비임상 개발 그리고 선도물질 최적화 단계에 있고요. 저희가 상장한 이후에 처음 시작했던 것이 다수의 표적 항암 타겟들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AI로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인비트로 검증을 통해서 유효물질을 확보하고 선도물질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 차트 중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결과 저희가 표적 항암 부분에 있어서 한 건의 공동 파이프라인 그리고 3건의 자체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했고요. 이러한 속도를 탄력성을 얻어서 앞으로는 또 기타 질환에 있어서 다양한 파트너 파이프라인과 또 저희 자체 파이프라인을 좀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많은 그 타겟 단백질에 대해서 인공지능 예측을 마쳤고요. 단계적으로 저희가 후보물질 발굴 과제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파트너십과 파이프라인을 신속하게 확장하기 위해서 저희는 기술력의 고도화와 슈퍼컴퓨팅 자원 확대 부분에 있어서 총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크게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후보물질 발굴 AI 솔루션인 딥매처 기술 고도화 부분입니다. IPO 당시 저희는 버전 1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1.8 버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때는 알고리즘적인 그런 그 향상뿐만이 아니라 실제 내부에서 진행했던 신약 발굴 과제에서 나온 바이오 에세이 데이터를 토대로 저희 딥매처 모델을 더 최적화시키고 향상시켜서 지금 현재는 최적의 화합물 결합 자세를 선정하는 기술 그리고 체계적인 스코어링 방법을 보완해서 적용을 하고 있으므로 또 그를 통해서 정확도를 좀 향상시켰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딥매처 적용이 가능한 600여 개의 표적 단백질에 대해서 선 모델링 작업을 완료해서 바틀렉을 크게 해소시켰습니다. 그 아래 보시는 것은 신약 발굴 과제의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SOP를 확립하고 네트워크를 확립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확립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광범위한 화합물 탐색 중요하고 딥매처로 정확한 예측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좋은 후보물질이 될 만한 그런 뼈대 구조를 확보하고 또 최적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후보물질로 도출을 하고 또 기술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신약 연구개발 프로세스가 확립이 되어야 돼서 저희는 그동안 실험 검증 네트워크를 확립하고 또 전문가의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또 내부에 모시고 또 전문성을 확보하는 그런 과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고성능 슈퍼컴퓨팅 인프라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IPO 당시 1000대로 시작했던 슈퍼컴퓨팅 인프라는 지금 현재 3000대 규모의 인프라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착수될 예정인데요. 대전의 둥곡지구에 저희는 슈퍼컴퓨팅 제1센터를 건립할 예정에 있고 내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내년에 완공되게 되면 저희는 10,000대가량의 규모의 고성능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확보를 하게 되고요. 또 장기적으로 3년 내에 약 3만 대 규모의 슈퍼컴퓨팅 서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더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저희가 가진 플랫폼 기술의 그런 경쟁력을 설명드리기 위함인데요. 첫 번째로는 딥매처입니다. 딥매처는 합성신약 후보물질 발굴을 가속화하는 인공지능 솔루션이라는 점, 그리고 우수한 후보물질을 도출하고 또 후보물질 발굴 단계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부분은 앞서 미리 강조를 드렸습니다. 조금 기술적으로 복잡한 내용이긴 하지만 저희 딥매처의 차별성과 경쟁력은 3차원 구조 기반으로 예측을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그 경쟁 알고리즘이 있습니다만 또 2차원적인 화합물의 특성 정보를 이용해서 학습한 모델이 또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래 그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3차원 구조의 화합물이 결합하고 있는 구조를 기반으로 이들이 결합할 때 일어나는 구조의 유연성이라든지 변화를 모두 고려하고 또한 바이오 에세이와 병행하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하늘색 그 박스에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 딥매처는 질환 영역과 무관하게 구조가 규명된 600종 이상의 단백질의 적용이 가능하고요. 또 광범위한 화합물을 신속하게 스크리닝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합을 예측함에 있어서 3차원 구조 기반으로 원자 단위에서 그 결합이 어떤 물리화학적 특성을 가지고 일어나는지를 인실코로 분석하고 또 학습시킨 모델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저희만의 독자적인 스코어링 방식을 적용을 했고요. 또 결합의 유연성, 그 결합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정밀도와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이 딥매처를 활용해서 저분자 화합물 기반 면역 항암제 후보 물질인 STB-C017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선도물질 최적화 단계에 있고요. 이 STB-C017은 암이 면역 회피 능력을 갖게 되는 주요한 메커니즘 중에 하나인 IDO와 TDO라는 효소의 작용을, 이 두 효소의 작용을 동시에 저해하는 그런 선도물질입니다. 아래 데이터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동물 전임상 모델에서 SBC017이 세포독성 T세포를 종양 내에 증가시키고 또 종양 제거 우수한 효능을 보였다라는 점을 이제 확인을 하였고요. 지난주에 이런 동물 효능평가 데이터가 온코이뮤놀러지라는 논문에 게재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신생항원 기반의 면역 항암제 개발의 핵심이 되는 네오ARS입니다. 면역 관문 억제제와 카티의 한계점을 뛰어넘고 또 이와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는 신생항원을 발굴하는 그런 플랫폼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잠깐 이 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면 면역항암제 시장은 재작년에 이미 10조 원 시장을 형성을 했었고 또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 네오ARS가 구체적으로 타겟하는 신생항원 기반 치료제 같은 경우도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30년도에는 3.5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 신생항원을 발굴하는 네오 ARS로 이렇게 그 새로운 패러다임의 치료제에 계속해서 그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오 ARS의 경쟁력을 말씀드리면 그 경쟁 알고리즘이 많지는 않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 몇 개의 알고리즘이 존재를 합니다만 그들은 1차원적인 서열 정보만 가지고 예측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뒷매처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3차원 구조 기반으로 예측을 해서 면역 완성을 가지기 위한 필수 요소인 항원 제시 그리고 T세포 반응 예측력을 동시에 보유한 유일한 플랫폼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네오 ARS의 성능 검증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는 그래프에서처럼 면역 완성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계인 항원 제시 예측 부분에 있어서는 90%에서 100%에 육박하는 높은 양성 예측도를 저희 네오 ARS가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오른쪽 데이터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예측된 항원의 60% 이상에서 실제로 T세포 반응을 건강인 혈액을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게 개인 맞춤으로 치료제로 개발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비임상에 해당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암 환자를 전향적으로 모집을 해서 직접 투여하지는 않지만 암 환자 인체 유래물을 활용해서 그 혈액을 통해서 네오ALS가 예측한 신생항원이 면역 완성을 보이는지, 암세포를 살상하는 능력을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연구 그 성능평가 결과를 토대로 저희는 다양한 항암 백신과 세포치료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잠재 협력사들과 결합을 해서 또 공동으로 항암 백신이나 세포치료제 파이프라인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네오에어리스는 플랫폼 기술로서 확장성이 있는 기술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지금 코로나 백신 개발로 mRNA의 그 백신의 강력한 플랫폼 기술이 좀 확인이 되었긴 하지만 다양한 백신 기술과 세포치료제 기술이 아직은 허가받은 약물이 없기 때문에 어떤 기술이 더 우수한지 그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는 플랫폼 기술이라는 특성을 10분 발휘해서 다양한 플랫폼에 저희 기술을 적용한 항암 백신과 세포치료제 개발에 힘쓸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의 딥매처와 네오에르스의 기술의 우수성과 또 이를 통해서 어떻게 저희가 사업 모델을 가지고 갈 것이며 또 그 수익 모델을 창출할 것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그 플랫폼 기술의 그리고 파이프라인의 차별성과 또 앞으로의 목표, 비전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서 저희 회사의 기업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딥매처, 네오ARS 이 두 개의 솔루션을 주축으로 해서요. 플랫폼 기술 서비스 그리고 자체 신약 R&D를 사업화 모델로 하면서 사업 모델을 다각화하고 확장성을 추구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영역에 해당되는 피어 그룹들을 좀 제시를 해보았는데요. 특히 딥매처에 해당하는 합성신약 후보물질 발굴 플랫폼 기술 서비스에 매우 많은 플레이어들이 존재하고 경쟁이 치열한 부분입니다. 다 기입할 수 없어서 좀 주목을 받는 회사들을 위주로 좀 표시를 해두었고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첫 번째, 저희는 합성신약과 또 바이오신약 두 개를 공략을 함으로써 사업 모델을 다각화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그 합성신약 후보물질 발굴 AI 신약 개발 회사인 슈레딩거와 엑사이언시아 등은 다른 많은 AI 회사들과 좀 다르게 자체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움직임에 저희도 발맞추어서 자체 신약 R&D 파이프라인을 계속해서 확보하고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신약 개발 회사로 상장을 한 이후에 슈레딩거 엑사이언시아에서 작년 그리고 올해 각각 나스닥 상장을 했었고요. 지금 이 두 회사는
자체 또는 공동 신약개발 발굴 과제 18건, 그리고 25건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시총 3조 원 안팎의 시총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설립된 이후 저희 회사는 계속해서 저희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치료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꾸준하고 점진적인 노력을 진행해 왔습니다. 인프라 구축, 기술 검증 단계를 통해서 지금은 본격적인 상업화 및 치료제 개발 단계에 다다랐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성 신약 부분에 있어서 지금 AI로 예측 단계에 있는 그런 다수의 발굴 과제를 동시다발적으로 병렬 진행을 함으로써 빠른 속도로 합성신약 후보 물질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생항원 기반 치료제 부분에 있어서도 개인 맞춤 그리고 공통 신생항원 2개를 주축으로 해서 또 협력을 통한 공동 파이프라인을 확립을 하여서 다음에 저희가 또 소개를 드릴 때에는 또 그 다른 실적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정말 그 AI 기술을 통해서 혁신적인 치료제 개발을 선도하는 것을 저의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 기업 발표를 마쳤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